처음 본 순간 설레임이 다가오네요. 어느 시절에 인연하였는지 알 순 없지만 처음은 아닌 듯하네요. 저는 결혼한 지 5년 만에 사별하고 사별한 지 48년이 됐습니다. 그 두 아들들하고 참 힘겨운 역경을 디디고 살아왔는데, 그리하여 제 자신이 얼마나 많은 업이 있어서 내가 이런 역경을 딛고 살아야 하는 그 죄책감에 업장소멸이라는 두 글자를 가지고 한 절에 한 30년을 다니다 보니까 현재는 이제 아들들이 다 컸고 했는데 큰 장남이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장남이 좀 작년부터 온난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 작은 아들의 아기가 있어서 제가 한 집에 생활은 아니어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상하게 그 작은 아들이 저와는 정반대 생활을 합니다. 무조건 반대. 내가 절에 간다, 엄마가 뭐를 한다, 무조건 반대를 하다 보니까 아직도 내가 이 자손하고는 내가 그래도 업이 풀리지 못한 것이 있는가, 이런 죄책감스러운 게 너무나도 많이 들고 해서 이거를 그냥 하루 종일 가도 말을 안 하고 지냅니다, 집에서. 그래서 이제 오늘 우연찮게 여기 와서 스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 답을 좀 한번 얻고 싶습니다. 엄마가 하는 행위, 좋든 또는 안 좋든,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무조건적으로 아들이 반대하고 반기를 든다면 이것은 결코 득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당연히 잘못된 길을 가거나 부정적인 길을 갈 때는 자손으로서 반대도 하고 긋고 말릴 수도 있고 긋고 반기를 들 수도 있지만, 어머니가 절에 기도하러 간다든가 공부하러 간다든가 뜻있는 일을 할 때 자기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냥 지켜봐주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그냥 봐주고 기다려주고, 어머니가 하고 싶은 걸 적당히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또는 자기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냥 지켜봐주는 마음을 갖는 건 복받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절에 가는 건 당연히 어머니가 갈 수 있는 일이고 좋은 일이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어머니 스스로 좋아서 하는 일인데, 그걸 사사건건 반대하고 불쾌하게 받아들이고 거부한다는 것은 바른 일이 아니다. 바른 자세가 아니다. 그건 바른 마음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아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서 아들이 이해를 못하고 바르게 풀지 못할 때는 분가해서 좀 소원하게 지내든지, 소원하게 지내란 얘기는 남남처럼 지내란 뜻이 아니에요. 거리를 두고 지내든지 어떤 방법을 찾는 게 서로에게 득이 됩니다. 사사건건 반대하고 반기를 드는데 마음 답답하게, 보세요.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말도 안 하면서 억지 춘향으로 왔다 갔다 하고 산다면 이건 운세에 득되지 않아요. 그게 지속되면 하늘이 그 반대하는 아들을 체벌하든지 어떤 미션, 아픔, 이런 시련을 주든지 아니면 어머니를 아프게 하든지 어떤 시련이 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미션, 아픔이 온다. 그래서 이때는 냉철한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가 좀 거리를 두고 살든지 조금 돌아올 때까지 시간을 갖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 왼수지간처럼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리를 두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답답함이 밀려오는 것은 아들의 어떤 부족함도 있지만 엄마의 책임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엄마가 절에를 다녔지만 어딘지 모르게 아들을 이해시키는 마음이 부족했고 방법론이 부족했고 어딘지 모르게 어떤 허점이라든가 부족함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것을 빌미로 삼는다든가 트라우마로 삼아서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딴에는 한다고 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아들이 볼 때 문제가 있게 보인 단점, 문제가 있게 보인 트라우마, 어떤 그 약점으로 보이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반대를 하지, 이유 없이 반대할 이유 없이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둘째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유 없이 꼭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 아들 잣대에 안 맞는 게 있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둘째 입장에서 봤을 때 무엇인가 안 맞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극구 반대를 하지, 이유 없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라고 알고 이 문제를 한번 깊이 있게 대화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네가 나에 대해서 사사건건 극구 반대하는데 나에 대한 불만이나 어떤 문제점이나 어떤 약점이나 이게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대화해서 물어볼 필요가 있다. 근데 아들이 대답하기를 내 감정적으로 싫다는 식으로 하면 더 이상 상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을 해주면 그 부분은 서로 풀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특별한 이유도 없어. 그냥 싫어. 그리고 반대를 해. 큰아들은 찬성하는데 나는 싫어. 이렇게 반대한다면 이건 아들의 문제점이며 아들의 심각한 편협적 생각이며 편협적인 아집이며 고집이기 때문에 그 비율을 맞춰줄 필요가 없다. 이때는 거리를 두고 생활을 좀 바꾸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깊은 대화를 해보시고 특별한 명분이 없이 엄마를 자꾸 이렇게 참 부정적으로 본다든가 반기를 들을 때는 단호하게 좀 거리를 두는 게 맞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자꾸 아들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 아픔, 답답함 이런 그 시련, 이런 괴로움이 온다는 것은 어머니로 하여금 더 깨우치라는 미션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절에만 오래 다녔다고 깨우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30년, 50년 절에 다녀도 무지할 수가 있고 1년만 바르게 공부해도 깨우침이 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30년, 50년 절에 다녔다고 뭐 크게 보살이 되고, 자, 1년 우리 도원대학당에 나왔다고 깨우치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도원에 와서 1년만 공부해도 큰 깨우침을 얻어서 보살처럼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30년, 50년을 절에 다녔어도 무지하게 짝이 없는 보살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런 인연법이 온 거에 대해서 한번 깊이 돌아보고 더욱더 공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바른 깨우침이 열리면 이 문제도 스스로 풀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정 그대는 나의